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5장으로 와서 오늘부터는 어깨 관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우리 그 발목 관절까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장이나 2장에서 학습된 내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어깨 관절에서, 우리 인체 관절에서는 어떤 구조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장의 관절의 구조를, 관절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예요? 연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절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5장 어깨 복합체입니다. 자, 지금 숄더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왜 숄더 조인트라고 안 하고 왜 숄더 컴플렉스라고 하느냐를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어깨 복합체는 그러면 뭔가 관절들이, 여러 개의 관절들이 구성을 하고 있구나. 첫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깨 관절은 자유도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축에, 세 개의 면이 움직임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학습할 때는 GH라고 그래서 오목 위팔 관절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는데, 복합체니까 관절의 분류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배울 때는 2장에서나 배울 때는 뭐 오목이팔 관절, 뭐 자유도 3, 뭐 이렇게 배우고 볼앤 소켓 조인트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관절이 갖고 있는 그런 역학적인 분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고라. 자, 고라. 뼈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뼈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뼈의 명칭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뼈의 명칭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뼈의 명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육이 시작점과 정지점이 붙여가게 되죠. 움직이기 위해서는 뼈에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근육의 부착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대의 부착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에서의 단순히 그냥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뼈의 명칭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명칭에 붙는 근육들, 인대들의 그런 그 시작점과 정지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뼈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근육의 정지점과 시작점을 하실 때, 외우실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뼈의 명칭을 모르고 이 뼈의 어느 뼈에서의 붙는지를 모르고서 막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 위주로만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뼈의 모양을 보면서 교수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항상 이미지 메이킹을 좀 꼭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그 막연하게만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 구조의 명칭, 그리고 훗날에 이제 종합적으로 근육이, 인대가 부착점을 아마 그 이미지를 그려놓으시면은 평생 잊어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해서 한번 연구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기억의 흔적이 오래 갈 수 있는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관절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의 운동 형상학과 그다음에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학습을 했듯이 이 1학기 동안에는 이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깨 복합체입니다. 자, 이제 컴플렉스라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아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옆에 그림이 있지만 복장뼈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토놈이죠. 자, 그 다음에 클라비클이 있습니다. 자, 클라비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비뼈들이 있습니다. 갈비뼈, 립들이. 이렇게 갈비뼈들이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는 갈비뼈 1번부터 12개까지 있지만은 12개까지는 다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갈비뼈들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 12번째는 스톤에 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쌍이죠. 좌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립스, 그래서 갈비뼈가 12쌍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뼈가 있습니다. 스캐플라. 여기서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이렇게 뒷면에 붙어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캐플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스캐플라의 모션을 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뒷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팔뼈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머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뼈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뼈로 뭐를 만들었냐면은 4개의 관절을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왜 4개의 관절을 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팔의 사용입니다. 팔. 그럼 팔에 여러분들이 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큰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한번 팔을 사용하는 걸 보십시오. 자, 물건이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물건을 올리기 위해서 팔을 위까지 뻗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도 팔을 옆으로 더 뻗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앉기 위해서 어떤 물체를 앉기 위해서는 또 팔의 움직임이 굉장히 앞쪽으로 또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가동 범위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가동성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4개의 관절로 구성을 이뤄서 바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숄더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냥 전체를 합쳐가지고 숄더 조인트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숄더 조인트 그러면은 뭐를 보는 거냐면 4개의 관절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어의 의미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훗날 어깨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어떤 손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료 또는 연구를 하실 때는 이렇게 4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는 조인트별로의 운동의 형상학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죠. 하나의 관절이 손상되면은 3개의 관절이 전체의 가동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깨가 아파요. 뭐 오십견이 왔어요.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깨 운동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전문가는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4개의 관절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을 한 후에 어느 관절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지, 어느 관절이 손상을 받고 있었는지 그 부분의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학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구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관절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2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장표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대면서 같으면 이제 흉내를 낼 텐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슴이 답답하면 뭐라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복장이 터진다 그럽니다. 복장이. 자, 그러면 이 복장은 뭐겠어요? 우리 인체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그렇죠? 좌우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스터넘 복장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장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이 메뉴브레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메뉴브레 3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 그 다음에 바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포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라는 말은 돌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는 말이 잘 많이 이제 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뭉툭하게 튀어나온 뼈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스피노 프로세스, 뭐 척추편에 가면 이런 프로세스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돌기라는 말, 그래서 이제 칼돌기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자, 우리 용어는 칼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는 아주 어린 나이에 유아 때는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제 고라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이도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만져보면 약간 딱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이포이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가 있는데, 자, 메뉴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그 파셋이라는 말은 뭐냐면 관절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크라비클 파셋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크라비클이 파셋, 크라비클이 와서 붙는 관절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뉴브리면에서는 이 관절면은 뭐를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크라비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절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크라비클에도 관절면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절 그러면은 뼈와 2개 이상의 뼈가 만나는 거니까 크라비클하고 이제 스토놈하고 만나게 되니까 결론은 이제 여기에 따르는 관절의 명칭이 나오겠죠. 그거는 뒤에 관절하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크라비클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코스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립하고 동의어로 씁니다. 그래서 립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절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가만히 보니까는 첫 번째 립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립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절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를 가게 되면 이제 립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을 통해서 이제 뼈를 부착시키는 이런 관절면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학기 때 얘기지만은 여기 이제 스터넘, 클라비클, 메스토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붉은색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근육이 시작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시작하는 부착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학기 때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교수님 과목이 아니라 아마 2학년 때 측정 및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 공부하실 때 같이 병행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학습을 그냥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막연하게 오리진이 어디고 인서션이 어디다 이렇게 그냥 내용적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 책을 같이 통해서 부착점이 이렇게 부착점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 지금 스토놈하고 클라비클하고 이제 메스토이드는 제시를 안 했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근육은 어디예요? 스토놈에도 붙어 있고 클라비클에도 붙어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우리 턱 쪽에 있는 메스토이드 쪽으로 정지하러 간다는 의미의 이 근육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명은 인설션과 오리진과 인설션을 같이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착점으로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육 공부하실 때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만 더 응용해 볼까요? 팩토레스 메이저, 큰 가슴근이죠. 그럼 팩토레스 메이저는 어디에서 붙는다는 얘기예요? 클라비클의 안쪽에 거의 3분의 2 정도를 부착을 해가지고 정지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셔도 도움이 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을 같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하시면 우리 2학기 때 만날 때 그때는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팩토러스 메이저의 오리진이 어디죠? 그러면은 클라비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하시면은 우리 다른 과목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빗장뼈가 있습니다. 자, 빗장뼈에 몸통을 보게 되면 쉬프트가 있어요. 자, 몸통이 있습니다. 자, 몸통을 한번 제가 교수님 따라가 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자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라비클이
이렇게 수평면에 대해서 또는 위쪽에서 보면 수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수평면으로 되어 있으면 가동 범위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크라비클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지주목, 버팀목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스터넘의 자 중심에 있는 스터넘에 대해서 가 쪽에 있는 우리 아크로미온, 자 스케플라를 연결시키는 아크로미온하고의 관절 조인트를 구성할 때, 자 중심의 부착점에서부터 가동성이 있는 아크로미온 쪽 스케플라의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주목, 버팀목으로의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크라비클의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의 흡수를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평면의 직선 형태가 아니라 평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자, 여기 스토너맨이니까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안쪽이죠. 안쪽에는 볼록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 쪽에는 오목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S자 모양의 크라비클의 슈프트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크라비클의 가장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는 버팀목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복장 끝입니다. 자, 복장 끝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코스탈 파셋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스탈 파셋.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뭘 받아들이겠어요? 크라비클이. 코스탈 파셋이니까. 파셋은 관절면이라고 했습니다. 좀 작은 관절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코스탈 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되겠습니까? 관절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기 가 쪽의 끝점에 가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아크로미널 엔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냐면은 끝점이니까 끝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따지면은 이제 안쪽이 되겠고, 여기는 중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가 쪽이 됩니다. 그러면 가 쪽에는 뭘 받아들였으면 아크로미널, 봉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절면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크로미널 파셋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코스탈 파셋이 있습니다. 갈비의 관절면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코스탈 튜버로시티라는 말이 있어요. 자, 거친 면이라 우리 말의 표현은 거친 면인데, 그럼 이 거친 면이 그냥 단순한 거친 면이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 결합 조직으로 가게 되면은 인대가 부착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 단순히 뼈의 이름이 아니라 이 뼈들을 보게 되면 지금 근육이 부착할 수 있는 빨간색으로 된 것이 부착점이고요. 이렇게 지금 약간 회색, 좀 진하게 돼 있는, 여기 좀 진하게 돼 있는 요것이 정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근육 공부하실 때 뭐 미들 트라페지우스나 로 트라페지우스 그러면은 이것이 정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라비클의 가 쪽에 뭐 3분의 1 정지 뭐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때 좀 회색으로 좀 진한 색은 근육이 정지점이고 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근육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거친 면 이런 쪽에는 이제 앞으로 인대가 부착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코노이드 튜버클이 있습니다. 결절. 그다음에 이제 트래페조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튜버클도 있고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라인에도 우리 결합조직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명칭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데 뒤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교수님이 부착점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용어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구조를 따라서 그러면 인대가 붙는 부착점이구나 이렇게 명칭을 함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크라비클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방위가 나왔습니다. 방위.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조를 이제 보지만 지금은 잠깐 뼈의 구조 명칭을 봤지만 이 구조물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각각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 본 면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훗날 배울 척추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스피노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피노 프로세스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뒤쪽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뒤쪽에 가서.
그래서 이게 D가 되겠죠. 이제 포스테리어 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립이 붙어 있습니다. 립이. 그러니까 립은 여기 여러분들 갈비뼈는 앞쪽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안테리어 앞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그래서 교수님 이제 될 수 있으면은 글씨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너무 펜이 작은 거는 글씨가 잘 안 나와서 지금 붉은색은 또 잘 안 보인다 해서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그냥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서 여기는 앞면, 여기는 뒷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크라비클이 아까 교수님이 위에서 봤을 때, 자, 위에서 봤을 때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약 수평면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라비클을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이마면, 여기 보면 이마면에 대해 뒤쪽으로, 그렇죠, 교수님이? 그래서 뒤라는 명령을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위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방위를 보게 되면 뒤쪽으로, 이마면에, 요게 이마면이겠죠, 요게 이마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마면에 대해서 뒤쪽으로 약간 20도가 편향, 뒤쪽으로 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빗장뼈의 방위와 각도를 꼭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크라비클이 20도로 이렇게 편향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어깨의 가동성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구조에서의 각기 다른 방향과 방위와 각도를 갖고 있다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겠습니다. B번.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아마 30에서 40도의 각도를 갖고 있고 지금 교수님이 제시한 거는 약간 평균 각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30에서 40도도 맞는 얘기고요. 35도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마면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위에서도 이제 수평이지만 자, 여기 보게 되면 위에서 보게 되면 이마면에 대해서 약 30에서 40도 편향된 어깨뼈의 방인데 여기서는 어깨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캐플라 플랜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어깨뼈도 그냥 직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30에서 40도조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또 스캐플라 플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조를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분명히 기능에 역할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구조만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기능까지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구조의 일단 방위와 각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아 이렇게 기울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뒤 기울임입니다. 리트리버죠. 예전 책에는 뒷구름이라고 그랬는데 자 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 자, 요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여기 휘머러스 헤드입니다. 위에서 봤어요. 지금 슈페리어 위쪽에서 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휘머러스 헤드니까 여기 이제 팔굽 관절이 있겠지만 자, 팔굽 관절에서 안 가쪽 축에 대해서 몇 도가 기울어져 있냐면은 약 30도 정도 어느 쪽으로? 뒤쪽입니다. 뒤쪽. 자, 뒤쪽으로 향해 있는 이팔뼈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영상이 여러분들은 좀 보이겠지만 그래서 뒤쪽으로 하게 있는 윗팔뼈머리에 뭐로 되냐면 뒤경사입니다. 로터리 버전. 자 그러면 이 경삼의 30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자 하나의 그 예를 들자면 오버헤드 투수들이 팔을 들고서 뒤로 상당히 젖히면서 다시 공을 앞으로 던지죠. 그럴 때 더 강하게 뒤로 할 수 있게 준 것이 뒤로 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은 바로 이 윗팔뼈물의 뒤경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는 야구 선수들이 오히려 조금 더 뒤경사가 더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깨를 많이 쓰는 투수들, 특히 오버헤드 투수들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리트리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개 지금 A, B,
C. 요거의 방위, 수평면 아니면 이마면에 대해서 몇 도가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제가 교수님이 표시를 하지만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어깨 관절을 이해할 때 이 구조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스캐플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뒷면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뭐냐면 앵글이 있다라는 거죠. 앵글. 자, 앵글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슈페리어 앵글이 있습니다. 자, 슈페리어. 자, 스캐플라가 일단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약간 삼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앵글의 기준점이 중요하죠. 앵글. 자,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슈페리어 앵글. 자, 요거는 우리 그 리베이터라는 근육의 이제 부착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제.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있죠. 라테랄 쪽에 앵글이 있습니다. 가 쪽에 앵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수님 다시 기준점을 잡을게요. 지금 요 뒷면에서 보게 되면은 요것이 척추뼈라면 척추뼈의 가까운 쪽이 안쪽이 되는 거고 척추뼈에서 멀어진 쪽이 가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스캐플라에서 가장 위쪽에 있으니까 슈페리어라고 얘기를 명명을 한 거고 이 앵글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라테랄 쪽에 바 쪽이죠. 자, 척추를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가 쪽에 앵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인페리어 앵글이 있습니다. 자, 인페리어 앵글은 스캐플라의 모션 동작을 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실습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측정 및 평가 시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촉지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스캐플라의 모션을 보게 되면 팔을 올리세요 그러면은 이 인페리어 앵글을 촉지하고서 그대로 가게 되면 스캐플라의 모션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페리어 앵글은 또 우리 스캐플라의 모션의 가장 중요한 또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안쪽에, 여기 보게 되면 메디알 쪽에 보도가 있죠. 요거를 이제 버테블라 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의 모서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척추뼈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디알 쪽. 그럼 바깥쪽에는 라테랄 보도가 있겠죠. 가 쪽에. 이런 모서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쪽, 바깥쪽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서리의 면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깨뼈 가시가 있습니다. 자, 스파인이라는 말은 가시인데, 자, 여기 가시를 이렇게, 자, 이거 스캐플라죠. 근데 여기 가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울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시를 보게 되면은 이 안쪽의 가시는 가 쪽의 가시에 비해서 좁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낮아요. 그러면 가 쪽이, 그러면 가 쪽으로 가되면 굉장히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가시는 좀 좁고, 그 다음에 경사가 아래로 내려와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 쪽으로 갈수록 이 스파인은 넓어지면서 위로 향하고 있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인의 구조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글레노이드, 자, 오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오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렌 소켓 조인트 할 때 고렌 포사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오목. 그래서 우리 관절면을 분리할 때 여기를 오목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방위와 각도를 봤듯이 이제 스캐플라 플랜이라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아까 돌기라고 했었는데, 코라코이드는 까마귀 좀 부리를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요 모양이, 까마귀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리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부리돌기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착점이 되어 있습니다. 인대 근육의 부착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 명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기서는 이제 경사각을 제시를 했습니다. 경사각을. 그래서 자, 요거의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0도의 기준이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레나드 포사라는 이런 관절로목은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약 5도 정도. 여러분들 책에는 약 4도로 되어 있는데 7도에서 10도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평균치가 어느 문헌에서는 5도, 어느 문헌에서는 4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7도에서 10도의 범위도 있기 때문에 뭐 5도로 되든 4도로 되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 구조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세 개의 축에서 면을 배웠던 직각이라는 면을 배웠는데 실제 상황에서 보니까는 이 구조에서 보니까는 거의 뭐 반듯하게 돼 있질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파인 자체만 봐도 반듯하지가 않아요. 기울어져 있어요. 아, 여러분들은 왜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교수님한테 질문하면은 사실 교수님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죠. 가장 어깨 관절에서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팔의 가동성이다. 그럼 팔의 가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구조를 만약에 직각으로 모든 것을 반듯반듯하게 해놨으면 운동의 각의 범위는 좁아질 것이다. 그래서 때의 각도, 운동 각도의 범위, 어깨 관절의 운동 각도의 범위에 따라서 분명히 이런 구조에 의해서 각도 범위의 범위에 따라서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 그 다음에 방위, 그 다음에 뼈의 명칭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지금 하실 때에 아예 지금부터 딱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능적으로 갈수록 응용을 하겠죠, 이제. 거기에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이해를 해놓고 계셔야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기능을만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조에 대해서 오늘 수업이 종료되면 바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라도 또 교수님이 혹시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도 그림에 나오듯이 지금 붉은색으로 다 돼 있어요. 자, 슈프라. 자, 슈프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뭐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슈프라가 있고 여기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뭐를 기준으로 했겠어요? 이 뼈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으니까 슈프라라고 명명을 한 거고 뼈를 가시뼈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인프라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 올 때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아, 오리진. 근육이 시작하는 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는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있어요. 자, 서브 아래쪽에. 자, 근데 얘를 보니까는 뭐예요? 여기는 앞면이 되겠죠. 여러분들 방위. 앞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스테리어, 뒷면을 보여준 거고, 요건 안테리어, 앞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들이 각자의 뼈의 구조에 부착이 되면서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종착지를 향해서 가겠죠. 이런 구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팔뼈가 있습니다. 위팔뼈. 자, 그럼 위팔뼈 머리를 볼게요. 자, 이게 헤드죠, 이게 헤드. 이거 윗면에서 봤을 때 헤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헤드입니다. 이게 헤드. 여기 헤드가 보이고, 자,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 윗팔뼈에 해부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목이 있어요. 자, 여기 점점. 이게 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시프트, 몸체가 되겠죠. 몸체와 그 다음에 헤드를 연결하는 경계선이 바로 뭐냐면 윗팔뼈 해부목이 되겠습니다. 자, 경계죠? 뭐와 뭐의 경계죠? 헤드와 시프트, 바디, 몸체와의 경계선입니다. 자, 그러면 요 항상 요 경계 해부목에 따라서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자, 이게 이제 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목이고 요게 이렇게 바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나오죠? 우리 운동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뭐냐면 각도입니다. 각도. 요 각도가 몇 도냐면은 135도가 되겠습니다. 요거 또 각 하나 또 기억두세요. 135도입니다. 그래서 요 각이, 자, 요게 머리, 요게 넥, 그 다음에 시프트 바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각도가 135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구조에서는. 직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5도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 어깨 관절의 가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구조에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총체적으로 어깨 관절에서는 스타빌리티냐, 모빌리티냐. 당연히 뭐 스타빌리티도 필요하고 상대적으로는 모빌리티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넓은 범위의 가동을 위해서 이렇게 구조의 또 하나의 윗팔뼈에서의 각도를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5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레이트 튜버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저 튜버클. 자, 요것 또한 중요한 또 관절의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보면 자, 그레이트 튜버클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의 오리진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튜버클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종착이죠. 그래서 아까 그 인프라라는 말, 그 다음에 서브스카플라리스, 슈프라,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터레스 마이너, 이런 근육들이 스캐플라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냐 휴머러스 쪽으로 오는 거죠. 지금 휴머러스 쭉 와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정지점 그래도 튜버클 그러면은 휴머러스에 그래도 튜버클이라는 구조물에 가서 붙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래도 튜버클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교재에 정지점이 휴머러스에 그래도 튜버클 그러면은 뭘 기억하고 계셔야죠? 이 그림을 기억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죠. 휴머러스에 그래도 튜버클에 가서 붙는구나. 그러면 지금은 설명 안 했지만 슈프라라는 말이 있을 때는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슈프라. 이건 교수님이 지우겠습니다. 자, 슈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가시의 위쪽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정착점이 그래도 튜버클의 슈페리어 이렇게도 명명한 교재가 있을 겁니다. 아마. 특히 우리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재 보게 되면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그 운동학에서는 뭐가 좀 위치가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 뼈의 지점이 같은 그래도 튜버클의 세 개의 머슬이 정지를 하는데 그럼 세 개의 머슬이 다 정지를 하는데 다 똑같은 지점에 정지하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지의 중간면이냐 위에서 붙느냐 그래 튜버클의 아래에서 붙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지냐면은 근육의 길이 그다음에 근육의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결론은 모션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 공부하실 때 교수님 2학기 때 우리 있을 거를 미리 대비해서 그래도 튜버클의 슈페리어냐 아니면 미들의 면이냐 아니면은 인프라냐 그러니까 아래쪽이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해놓으시면은
아마 움직임을 공부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갈래 근에 고랑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고랑이죠, 이게 고랑. 패인 거예요. 이 패인 거에 뭐가 오겠어요? 두 갈래 근이 힘줄이 요 사이를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 특히 바이셉스 브라키의 바이셉스 브라키의 롱헤드가 결론은 이제 우리 레디우스 가서 부착을 할 때 이 고랑을 끼고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랑 그래서 우리 고랑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뼈를 보게 되면 형태에 따라서 또 이런 그 기능이 또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뼈에 또 부착점을 또 제시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단순히 뼈 이름만 외우지 마시고요. 같이 학습을 하시면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에서 이렇게 외우고 어느 과목에 똑같은 걸 가지고 어느 과목에서는 요것만 배운 것만 이렇게만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진도 나갈 때 해부학적인 구조와 어떤 이제 기능은 뒤에 하겠지만 하기 전에 이런 설명을 할 때 같이 한번 꼭 참고로 보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팔뼈 머리는 오목이팔 관절. 자, 그래서 우리 일명 GH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목이팔 관절을.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까 보다시피 우리 복합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오목이팔 관절은 4개의 관절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흔히 숄더 조인트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명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실제로 다음 슬라이드, 뒤에 슬라이드 배우시겠지만 스카플라의 모션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 팔을 움직일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GH 관절이라는 명명을 쓰면서 자유도할 때 3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목이팔 관절에서 그러면 나머지 지금 관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머지들은 뭐예요? 결론은 이 오목이팔 관절의 움직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목이팔 관절 그럼 우리 역학적 유사성의 움직임을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 우리가 뭐로 했어요? 우리 관절학에서 이거를 볼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목은 자 오목 위팔이잖아요. 클레노이드 여기 아까 뭐가 있습니까? 클레노이드 호사가 있었죠. 와가 있었어요. 오목한 것이 오목이잖아요. 그럼 오목과 위팔은 뭐가 됐어요? 볼록이잖아요. 머리는 그래서 오목과 볼록이 만나서 결론은 뭐를 하겠어요? 뭐를 만들어내겠어요? 이제 관절 운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목과 볼록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관절 운동 형성할 때 다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이나 2장에서 배운 것처럼 결론은 우리가 관절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론은 뼈의 운동 형상을 위해서 관절면이 존재한 거고 그 관절면의 움직임을 위해서 관절학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따른 구조물을 넣은 거죠. 또 뒤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결론은 뼈의 운동 형상학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명명하면 자유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유도의 3이라는 거는 이제 3개의 축의 면의 움직임을 말할 때는 결론은 이 관절을 얘기를 하겠죠. 이 관절을. 그럼 이 관절이 1이든 2든 3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3개의 조인트들은 결론 보겠어요. 서로 연결 동작, 복합체로 연결 동작을 만들어서 결론은 오목이팔 관절의 자유도 3을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 명명했듯이 그러면 이 자유도 3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관절들에 만약에 제한 요소가 있다면은 그 제한 요소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OP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조인트 아니면 물리치료사들의 도소치료 아니면 크게 따지면 물리치료를 해줘서 그 원인 요소를 제한된 요소를 제거해 주게 되면은 결론은 오목이팔 관절에서의 완전한 자유도 3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되면은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정상인의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아무런 페인 없이 통증 없이 관절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움직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위팔뼈에 대해서 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이 좀 그림에서 좀 부족한데 여기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요것이 이제 윗팔뼈 머리, 요거 해부목이죠. 요게 이제 머리입니다. 머리. 요것이 이제 머리죠. 빨간색은 지금 해부목이 되겠습니다. 넥이 되겠고, 요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것이 이제 샤프트, 몸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은 아까 여러분들 요것이 그 지금 옆에 그림이 있지만 뒤 기울기 몇 도가 돼 있었어요. 30도로 기울어져 있었죠. 자,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아까 팔굽관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라테랄, 메디알 쪽을. 자, 안가 쪽. 여기가 이제 아니고 메디알 쪽이니까 여기 가 쪽. 그래서 안가 쪽을 기준으로 해서 쭉 올려서 측정을 했더니 이 헤드가 이렇게 딱 직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직각이 아니고 약간 뒤로, 약간 뒤로 30도에 편향돼 있더라 이거야. 기울어져 있더라 이거죠. 자, 요거는 뒤로 기울어진 뒤 기울은 각도입니다. 여기서 135도라는 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헤드의 중심선에서 바디의 중심선을 연결한 지점 각도가 바로 얼마냐? 135도. 그럼 점차적으로 가동성을 준다 그러면 이것이 140도, 150도면 더 많은 뒤로 기울이면서 각도를 더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135도 정도면 충분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야구 투수, 아까 오버헤드 투수 같은 경우는 약 140, 150도까지도 더 많이 기울여가지고 더 많은 가속도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거는 운동 방법에 따라서 좀 더 범위는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은 거의 130도 범위가 되면은 거의 정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측정을 하실 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 각도가 일단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지금 교수님이 또 한 번 복습 겸 넘어갈게요. 아까 이게 몇 도였죠? 경사 각도가? 아까 7도, 10도까지 범위라 그러는데 일단 여러분 책에 있는 걸 통일하겠습니다. 교수는 4도로 하겠습니다. 4도. 자, 4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가만히 보니까 4도가 기울어졌다는 건 뭐예요? 약간 위쪽,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휴머러스는 약간 뒤로 30도가 돼 있어요. 결론은 둘이 붙어야 아까 말한 글레노이드, 후사, 휴머러스, 글레노이드, 휴머러스. 자, 우리 두 개의 뼈가 뿔록과 오목이 만나서 하나의 관절, 오목이빨 관절을 형성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각을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각도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다시 그리면 뿔록과 그래서 오목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을 때와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오목이 향하면서 볼록이 뒤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좀 왜 그랬느냐는 다음 여기 2다음 슬라이드가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에 이 뒤쪽으로 가면은 또 여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각도 또 방위 이것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각도가 다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관절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라까지 교수님이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뼈에 대한 그 위치를 얘기했고 구조명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방위, 그다음에 각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잘 이제 정리를 먼저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어깨 복합체의 이제 4개의 관절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보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꺼내세요. 관절이란 정의. 관절이란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관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2개 이상의 뼈가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2개의 뼈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복장뼈 얘기했습니다. 자, 복장과 그 다음에 빗장. 붉은색보다는 교수님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복장과 빗장. 자, 스토넘, 클라비클. 2개의 뼈가 만났네? 는 조인트. 자, 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게 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스토넘에서 자, 스토넘하고 그 다음에 누가 만났어요? 클라비클이 만났습니다. 아, 요것이 뭐요? 복장, 빗장, 관절. 일명 영어의 앞 글자를 따서 SC 조인트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자, 2번째. 봉우리예요, 봉우리. 봉우리는 뭐 그래서 높은 데를 얘기를 하겠죠, 봉우리. 자, 그럼 아크로미언. 그 다음에 클라비클. 한번 가볼까요? 아크로미언. 여기 있어요. 여기 아크로미언입니다. 봉우리, 최고 높은 봉우리죠? 거기에 누가 와서 붙었어요? 클라비클이 와서 붙었네? 그래서 조인트를 형성을 했습니다. 2번째. 자, 그 다음에 어깨 가슴 관절이에요. 가슴. 자, 그러면 여기서 가슴은 체스트, 소락식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따 나오겠지만 소락식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스케플라의 위치가. 그래서 이 스케플라 뒤쪽에, 요것이 스케플라겠죠. 뒤쪽에 이 스케플라가 소락식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케플라와 소락식이 만난 조인트예요. 근데 얘는 조금 이상해요. 뭔가. 얘는 그래서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목 위팔 관절. 자, 글레노이드. 아까 얘기했듯이. 자, 글레노이드. 자, 여기 오목한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스케플라 쪽에. 그 다음에 휴머러스. 자, 휴머러스 볼록의 헤드가 만난 조인트예요. 볼록과 오목과 볼록이죠. 자, 그래서 오목과 볼록의 조인트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딱 보니까 뭐라고 여기다 해놨냐면은 숄더의 움직임은 오목이팔 관절과 플러스 어깨 가슴 관절의 결합된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먼저 설명했지만 결론은 우리가 어깨 움직임이다. 그러면은 결론은 휴머럴 조인트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겠어요? 이 3개가 결합을 해서 하나 결합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여기서는 왜 3개를 다 안 써주고 왜 어깨 가슴 관절만 결합됐다고 보느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다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복장, 빗장 관절, 그 다음에 여기 봉우리 빗장 관절. 자, 2개가 연결을 했죠. 근데 이 봉우리 빗장 관절 누구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스케플라를 지금 매달고 있습니다. 지금 아크로미언이 스케플라의 구조물이니까. 자, 그러면 이 크라비클의 결론은 이 스케플라를 같이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스케플라는 뒷면에 뒤에 가서 소락시에 가서 그냥 붙어만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짜 관절이라 그러면 관절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관절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오목한 면이든 볼록한 면이든 이런 것들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역학적으로 이 어깨 가슴 관절은 결론 뭐예요? 뒤쪽에 가서 뼈에 접촉만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이 스케플라의 앞면이 소락식의 뒤에 가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거를 미끄러짐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깨 가슴 관절은 자기가 스스로의 관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작 빗장 관절과 봉우리 빗장 관절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절이 누구냐면 어깨
가슴 관절입니다. 그러면 이 복장 빗장 관절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스캐플라의 모션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아니면 봉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어깨 가슴 관절은 움직임에 제한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깨 가슴 관절을 스캐플라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복작 빗장 관절과 봉우리 빗장 관절이 움직임 모션을 잘 만들어줘야 어깨 가슴 관절의 스캐플라의 모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뭐야? 내가 팔을 움직일 때 그러면 결론은 이 세 개, 자, 이 두 개의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깨 가슴 관절. 그래서 두 개를 합친 움직임을 어깨 가슴 관절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 가슴 관절은 이렇게도 있죠. 공식처럼 두 개의 관절이 같이 결합돼야만 어깨 가슴 관절의 모션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목이팔 관절과 어깨 가슴 관절의 결합된 운동이다. 이렇게 지금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어깨 가슴 관절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움직임이 복장과 봉우리의 빗장 관절의 움직임이 결합돼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개의 관절로 분류하지만 진짜의 관절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진성 관절을 표현하면 복장 빗장 관절, 봉우리 빗장 관절, 오목이팔 관절을 말할 수가 있고 가성 관절, 가짜 관절, 그러니까 관절도 아니면서 모션을 만들어내는 이런 가성 관절이 어깨 가슴 관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 가슴 관절은 아까 말한 대로 뼈에 뼈들이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모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팔을 올릴 때 이 조인트들의 이 힘의 전달에 의해서 스캐플라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교수님이 이해하시고 혹시 이제 우리가 다시 강의 실사할 때는 한번 오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자면 결론은 이제 밑에서부터 볼게요. 어깨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목이팔 관절과 어깨 가슴 관절의 결합된 동작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깨 가슴 관절은 뭐와 뭐의 결합이냐면 복작 빗절 관절과 봉우리 빗장 관절의 결합된 관절의 운동이 곧 어깨 가슴 관절의 운동을 만들어낸다. 곧 스캐플라의 모션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말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음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어깨 가슴 관절은 지금 여기 나타난 것처럼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깨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말한 이제 우리 진성 관절들은 뒤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 우선 가슴 관절인 어깨 가슴 관절부터 움직임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앉은 자리에서 어깨를 으쓱 하게 되면은 스키플라가 위로 엘리베이션 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자, 어깨를 으쓱했다가 다시 내리게 되면은 스키플라의 모션은 다시 원위치로 내림, 디프레션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팔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어깨만 여러분들이 으쓱 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스캐플라의 모션의 움직임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못 느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깨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깨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론은 스캐플라의 모션이 같이 결합돼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은 자,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깨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했을 때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올림, 내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은 이제 팔을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팔을 쭉 뻗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그 팔을 앞으로 쭉 하면 우리 프로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중간선이 이렇게 척추가 있죠. 겉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중심선이죠. 자, 중심에서 결론은 우리가 프로트랙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팔을 앞으로 쭉 뻗게 되면은 스캐플라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스캐플라의 머리 들어서 자, 앞쪽으로 가죠? 앞쪽으로 가면서 자, 멀어지죠? 가쪽. 방향 잘 돼요? 앞쪽에서 가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을 좀 더 뻗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프로트랙션이고 결합된 동작이 되겠습니다. 리트랙션은 뭐겠어요? 리트랙션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는 안쪽이 되겠죠. 안쪽. 그죠? 자, 안쪽. 그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오겠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리트랙션, 다시 되돌림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뒤당김이 오게 되면은 다시 멀어졌던 것이 다시 오니까 안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을 앞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뒤로 오니까는 뒤쪽이 되겠죠. 이렇게 방이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션은 뭐냐면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회전을 동반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이때는. 회전이 동반하지 않고 병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스키플라의 모션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척추 버테블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멀어졌다 가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렇게 프로트랙션. 그래서 프로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팔을 앞으로 좀 더 뻗을 수가 있고요. 리트랙션을 하게 되면 뒤로 포스테리어 뒤쪽으로 좀 더 팔을 신전 익스텐션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스키플라의 모션이 모랑같이 팔과 동반돼서 나타나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버드 로테이션과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어버드 로테이션은 아까 교수님이 임페리언글을 주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임페리언. 자, 여기서는 뭐냐면 회전입니다. 회전. 자, 그러면 중심선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임페리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위쪽 돌리면 뭐겠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아까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병진 운동을 했을 때 앞쪽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회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 회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뭐로 가냐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가쪽. 그래서 위쪽, 가쪽.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버드 로테이션. 그럼 다시 와요. 가쪽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원위치로 다시 내려오니까 아래쪽이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아까는 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니까 안쪽이라는 말이니까 안쪽에 아래쪽 방향으로 오는 것이 우리가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돌림. 자, 그러면 우리 스키플라의 모션에는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예전에는 당시 수업할 때는 우리 한 학생이 우리 수강하는 전체 학생들로 해서 모델이 된 적이 있어요. 모델이 돼서 이 뒷면의 스키플라의 모션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움직임을. 근데 지금은 우리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안테리어 틸트, 포스테리어 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키플라에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형상하게 마지막 할 때 다시 교수님 언급을 할게요. 여기 그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3가지 방향만 움직임만 여러분들이 스캐플라의 모션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스캐플라의 모션이다 그러면 뭘 의미하시냐면은 어깨, 가슴, 관절의 운동이다. 자, 그럼 보세요. 팔에 따라서 모션이 지금 미끄러짐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죠? 결론 뭐예요? 흉벽을 따라서 스캐플라가 앞면이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절의 형태보다는 결론은 뭐겠어요? 서로 관절에 부착을 해서, 그러니까 뼈가 부착을 해서 움직이는 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어깨, 가슴, 관절이. 자,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장, 빗장, 관절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관절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정의를 볼게요. 복장 빗장 관절이죠. 아까 그랬으면 S, 스터넘, C, 클라비클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평가하시거나 만약에 이제 시험이나 이럴 때는 이제 전체를 풀지만 일단은 교수님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SC 조인트다 그러면은 복장 빗장 관절이구나 스터넘하고 클라비클이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빗장뼈에 뭐가 있겠어요? 안쪽 끝이 있겠죠. 안쪽 끝. 그렇죠? 그다음에 복장뼈에 이제 빗장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절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빗장뼈에도 관절면이 있을 거고 복장뼈도 관절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두 개가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첫째 갈비뼈 연골에 자, 첫째 갈비뼈 연골의 위쪽 모서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장 밑장 관절은 자 이렇게 이제 구조를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팔의 바닥 관절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조인트. 자, 요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자, 얘는 지금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서 크라비클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비클은 뭐를 갖고 있어요? 뒤에 스케플라를 매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케플라하고 누구랑 만났어요? 아까 볼록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펜디큘라. 나중에 이제 하지도 이제 골반에 이제 하지가 이렇게 하지에 이제 엉덩 관절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겠지만 상지에서도 크라비클, 스터넘과 크라비클에 의해서 결론은 팔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펜디큘라라고 그러죠. 팔다리의 뼈대를 연결하고 복착 빗장 관절이 그다음에 XR 몸통 뼈대를 연결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위에 이제 여기 오른쪽 먼저 치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뒤에 척추뼈가 있으면 이제 투격으로 얹혔겠죠. 그렇죠? 투격으로 얹혔겠죠. 투격으로 얹혔을 겁니다. 밑에는 좀 밑에 공간이 못 그리지만 하지를 연결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것이 이제 몸통 XR 축이잖아요. 축, 중심축과 그다음에 사지를 연결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라고 연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어디 있어요? 팔이잖아요. 그래서 팔의 바닥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뭐 기저부를 형성을 해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관절 구조에 이상이 있으면은 또 하나 첫 번째 사례처럼 구조에 이상이 있으면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팔을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차입니다. 1차 관절. 그래서 이런 팔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림 보실 때 이렇게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 연골을 의미합니다. 좀 부드러운 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진한 색깔로 되면 고라가 된 거예요. 딱딱한 뼈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충격 흡수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요 슬라이드만 이제 설명하고서 이제 수업을 종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관절면이 있어요. 크라비클의 안쪽에 관절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컨케이브와 컨벡스를 같이 갖고 있어요. 한 관절면에.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오목과 볼록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매니브리엄도 뭐 일명 스트럼이라고 할까 스트럼에도 관절면에 오목과 볼록을 같이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역학적 관절을 분류할 때 한 관절면에 오목과 볼록을 같이 갖고 있는 관절면을 갖고 있는 거를 무슨 관절로 분류했습니까? 무슨 관절로 분류했죠? 자, 여러분 모두 다 대답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새들 조인트, 안장 관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장관절의 특징은 뭐겠어요? 말의 기수의 말의 안장을 표현했을 때, 자, 뒤에서 봤을 때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오목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볼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말의 안장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태를 닮은 것이 바로 우리 크라비클과 스터넘이 결합된 복장, 빗장, 관절의 관절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뭐로 분류했냐면 새들 조인트라고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토넘은 역학적인 유사성의 그 움직임을 근거해서 분류했을 때는 뭐로 분류한다고요? 새들 조인트, 안장, 관절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체에서 안장 관절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C 조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는 우리가 몇으로 구분했습니까? 움직임의 근거에서 2로 분류했습니다. 2도의 자유도가 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 다시 학습을 하겠지만 여기서 특이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새들 조인트는 2도의 자유도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관절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이 뭐겠어요? 볼록과 오목을 한 관절면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새들 조인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보게 되면은 스케이플라의 모션을 보게 되면 올림과 내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스케이플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여야 되죠? SC가 움직여야 되죠. 간단한 예만 볼게요. 자, 그러면 SC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 크라비클에서는 컨벡스로 돼 있고 볼록이 돼 있고 맞은편의 관절은 뭐로 돼 있어야 되겠어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컨케이브가 오목이 돼야지 관절면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으쓱할 때 스케플라가 올라갈 때 결론 보겠어요. 이 세로축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 어깨를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십시오. 자 그럼 크라비클의 원윗단, 끝단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의 움직임은 뭐가 되겠어요? 컨벡스에 대해서 얘가 고정하고 컨케이브가 움직이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로면에서는 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스케플라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에 따라서 오목과 볼록의 관절면들이 만나서 어디서 SC에서 만나서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팔을 좀 더 뻗을 수가 있고 좀 더 뒤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에 나온 요 새들 조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시고 다시 한번 새들 조인트의 의미를 알아두시고 내일 수업 시간에 다시 교수님하고 우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체의 아까 관절마다의 이제 관절면을 다시 역학적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오목과 볼록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관절에 따라서의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 움직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교수님이 이렇게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75분 수업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아까 잠깐 시간이 돼서 학생 몇하고 영상 통화를 했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 강의가 예정된 시간에 끝날지 아니면 더 연장될지는 뭐 교수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강의하는 동안만이라도 이제 교수님이 좀 미리 여러분들이 혹시 교수님하고 좀 통화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 좀 미리 들어오시면은 교수님하고 수업 전에 좀 통화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도 빨리 또 종착역으로 가서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또 개인 위생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은 아니죠. 내일 1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